합격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행정을 담당하는 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7급 시험 어땠어요? 역시 난이도가 꽤 높았죠? 그래서 25문제인데 뭐 사실 20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0점 이상 정도면. 뭐 나머지 과목보다 내 과목 중 행정학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2월 달에 했던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 신경향 이론들 뭐 재정 준칙이나 너찌 이론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런 부분들을 주의 있게 보시고, 역시 지방직도 마찬가지 같아요. 일단 먼저 출제 빈도를 보면 기초이론부터 7편까지 역시 2021년에 기초이론이 한 문제가 나왔다가 작년에는 3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올해는 2문제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줄었죠. 그리고 이 5번 문제가 너찌 이론 문제 아닙니까? 너찌 이론 끼워 넣다. 그래서 뭐 사실 정책학 혼합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역시 가장 비중이 큰 게 정책학. 작년에 5문제인데 무려 6문제가 나왔네요. 나머지 조직, 인사행정이 좀 비중이 크고 정책학 비중이 크다는 게 중요한 논점이고요. 나머지 뭐 재무행정, 지방행정 다 비슷하고, 활률은 한 문제, 그쵸? BPR 나왔죠? 정부 재혁신.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개념 문제인데 주인 대리인 문제죠.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경제적 이론이라고 했고, 이기적 존재이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상충되죠. 그렇기 때문에 X비율성이 아니라, X비율성은 뭐라고 그랬죠?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경쟁의 부재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통칭해서 X이피션시라고 하거든요. 라이벤스타인이. 그래서 이 부분은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계약 체결 전에 역선택과 계약 체결 후에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니까 2번이 틀렸고, 뭐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이번에 보시면 역시 정책평가의 유형에서 시기와 목표별 분류가 있는데, 형성평가는 과정평가라고도 하고, 정책이 종료되기 전에 하는 거죠. 종료된 후에 하는 거는 총괄평가고, 총괄평가를 통해서 의도했던 목적, 즉 효과성이나 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으니까 4번이 틀렸죠. 형성평가가 아니라 총괄평가. 형성평가는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도중, 중도평가라고 합니다. 모니터링 같은 거죠. 과정평가.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3번에 보시면 근평과 근평의 오류를 나오는 건데, 강제 배분법은 일반적으로 집중화, 관대화 경향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산식 평정이 나타난다는 비판을 받는 거죠. 역산식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해야 되는데 등급을 먼저 매기는 거예요. 특히 등급도 어떻게 매기느냐, 뭐 수, 양가라면 가장 경력이 많은 사람한테 높은 등급을 먼저 매기고 그에 따라 점수를 주니까 역산이죠. 거꾸로 역자, 거꾸로 계산한다는 거지. 점수를 각각 근평 점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등급을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산식 평정이 나타나는, 불가능에 나타난다는 게 문제점이죠. 뭐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맞고. 자, 4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뭐보다는 이런 지문들 잘 보라고 그랬죠. 1번에 수많은 공식 비공식 참여자가 존재한다. 자, 경계 바운더리는 구조적인 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 인지의 과정, 참여자, 비참여자 간의 어떤 상호 인지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공식 기관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죠. A와 B를. 그래서 2번이 틀렸고, 하위정보형의 구성원, 인터레스트 그룹, 상임위원회, 주행정부처, 3자연합, 그 다음에 팔러시 커뮤니티 모형, 맞죠? 싱크탱크를 얘기합니다.
5번 문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죠. 어렵죠. 넛지 이론인데, 자, 내가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신공공 관리론은 신고전학파 또는 세고전학파죠. 이거 주류경제학 세고전학파거든요. 그래서 신고전학파 경제학 또는 세고전학파 경제학 뉴 네오클래시컬인데, 어차피 경제학이니까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지 않습니까? 그 일환이 공공선택론이고, 간단하게 푼다면 넛지 이론이라는 거는 쉽게 완전 합리성이 아니라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넛지로 살짝 끼워 넣는 거니까 이거는 행동경제학이라고 그래요. 넛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PM의 학문적 토대는 신고전학파 경제학까지는 맞는데 공공선택론을 얘기하는 거죠.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넛지 이론은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한 행동경제학을 의미하기 때문에 A가 틀렸죠. 나머지는 맞고 B, C, 넛지 이론, 제한된 합리성 나왔네. 인지적 제약, 선택 설계자 다 맞습니다. B, C, D는 1번이 틀렸죠. 6번에 역시 립스키 모형. 자, 일선 관료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은 집행은행 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죠. 재량권을, 결국은 이러한 열악한 업무 환경 때문에 재량을 발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세 가지, 만성적인 자원 부족,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그 다음에 공무원의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이러한 열악한 업무 환경 때문에 재량권이 발휘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화해가지고 특성을 대비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자, 일선 관료는 일반 시민을 분류하죠. 예를 들었잖아요. 싸가지가 있는 시민과 싸가지가 없는 시민으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 고정관념을 형성하잖아. 그리고 그에 따라 대우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죠. 고정관념에 따라 대우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맞죠. 직접적으로 국민과 접촉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는 선생님, 경찰관, 순경아저씨 등등이니까 3번이 틀렸죠. 자, 7번 집분권의 문제인데, 집권화는 규모가 작은 신설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분권화되죠. 그렇지만 4번에 보시면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고 분을 억제하는 것은 집권화로 봐야 되겠죠. 분권화가 아니라. 오히려 분권화는 이런 것들을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면서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8번,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롭긴 한데 속어법으로 풀 수 있어요. 항상 박스형 문제는 속어법으로 풀라고 그랬죠. 만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몇 개의 대안 중에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다 보니까 혁신을 이끌 수가 없죠. 책임의 피와 보수하고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특히. 그래서 요거 맞고요. 기억 맞으니까 틀리고. 그러면 니은을 보면 되겠네. 니은이 맞으면 답은 1번이고 틀리면 답은 2번이네요. 만족에 대한 기대 수준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주관적 기준이 어떻게 명확할 수 있습니까? 불명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획일적 의사결정 구조는 상하 계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죠. 나머지는 볼 건 없어요. 사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중개 상황에 대해서 권력 측면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을 간과하는 거는, 이거는 연합 모형, 각 부서 간의 의사결정인
연합 모형이나 회사 모형의 한계로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 측면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족 모형은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과는 달리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니까 2번이죠. 맞는 것, 옳은 것. 조금 까다롭지만 속어법으로 충분히 답이 바로 나오죠. 기억과 니은만 보면. 자, 9번. 이 문제는 우리가 국회 문제 나왔던 것인데 미래 예측 방법이 투사, 시간에 일어난 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세 현장이 바로 투사죠. 그죠? 프로젝션이라고도 하는데 옳지 않은 거 일정 시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하는 예를 들어 시계열 분석이 대표적이고 추세 현장의 주요 방법에는 이동 평균, 이동을 평균을 내는 거하고 지수 평화율법이 있고 요거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는 하나 정도는 이물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교차 영향 행렬이라는 거는 교차 영향 분석인데 Y와 X가 교차할 때의 확률을 구하는 것으로서 전문가의 주관적 직관적인 판단인 컨젝처, 추측 기법이죠. 질적 기법. 그래서 요게 틀렸죠. 뭐 3번 맞죠. 지속성이나 규칙성, 신뢰성 또는 타당성, 밸리디티 등이 충족되는 걸 전제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렵긴 하지만 잘 찾아보면 쉬울 수 있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 리더십 이론을 배웠는데 팔로워십 해가지고 추종자 이론이에요. 추종자 이론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몰라도 답은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처음 나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켈리의 이 귀인 이론 주장한 켈리인데 이 사람은 리더십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통 2대 8이라고 그래요. 팔로우십, 추종자 이론이 80%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추종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켈리는 소외적 추종자와 수능적 추종자, 수동적 그리고 효과적 추종자, 또 하나가 이 모든 걸 특징 갖고 있는 실용적 추종자로 구별하고 있어요. 요게 틀렸죠. 4가지. 5가지예요. 물론 모르면 세모. 요것도 모르잖아요. 맞는 지문인데. 자, 그럼 볼까요? 일단 기억은 몰라. 니은 블레이크와 모튼의 매니지리얼 그리드, 관리망 그리드에 따르면 9구형이죠. 단합형. 팀 매니지먼트가 최선의 관리 방식이다. 그렇다. 9구형. 옳은 것. 니은 들어가야죠. 니은 들어가야죠. 틀렸네. 니은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디귿만 보면 되겠네요. 상황 적응적 리더십의 하나인 피들러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이거 상황 변수 3가지. 태스크 스트럭처, 직무 구조와 포지션 파워, 직위 권력 등 3가지 변수를 중요한 상황에 설정하였다. 그렇다. 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얘는 제끼고 넘어가도 돼요. 답이 나오죠. 리을 볼까요? 오하이오 주대 연구자들은 리더 행동을 구조와 배려, 구조 설정과 배려로 설명하면서 X, Y인데 가장 훌륭한 리더위원이 중간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그죠? 구조 설정도, 즉 생산도 잘하고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과 배려를 갖춘 중간이 아니라 최고죠. 일종의 9구형처럼. 그렇기 때문에 요거 틀렸죠. 가장 높은 생산과 가장 높은 배려, 최고 수준으로 봐야죠. 중간이 아니라. 자, 그리고 요거 4가지가 아니라 5가지니까 틀렸고, 기억과 리을이 틀렸으니까 뭐 확인하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좀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고, 법률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죠. 의원 법률과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 행정법률안.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다? 맞죠. 발의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은. 근데 예산안의 경우 국회는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늘릴 수 없다고 그랬죠. 반드시 앞단계인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액할 수 있고, 증액은 두 가지죠.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두 가지인데,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동의를 하면 할 수 있다가 되겠죠. 역시 맞는 지문. 3. 법률안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에게 알려야 되니까 시행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포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효력을 갖죠. 맞습니다. 4번 대통령은 국회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2요구를 할 수는 있죠. 제2요구권. 국회는 정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죠. 아시겠지만 정부가 국회에 회견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게 제출 시한이죠. 정부는 회견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잖아요. 헌법에 또는 국가재정법에. 이거는 국가재정법, 헌법은 90일이라고 그랬죠. 심의계를 거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예산과 법률의 비교, 차이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으로 갑시다. 행정 P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인데, 일단 PR은 선전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4번에 일방적이고 명령적이어야 한다. 이게 틀렸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계몽성과 교육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고요. 정답은 4번이고요. 13번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복무와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이거 법률 지문이죠. 조문. 공무원은 직무사용자가 있든 없든 소속상관에게 증여나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죠. 증여를 해도 안 되고 증여를 받아도 안 되죠. 국공법에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1번이고요. 중직의 일종의 파면의 경우는 5년간 재임 불가. 그쵸?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이죠. 연금급의 불이익이 있죠.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2분의 1, 5년 미만은 4분의 1이니까 틀렸고, 3번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가 아니라 사적 논문을 제공 안 되는데 국가공무원법이나 법령이나 기준으로 정하면 가능하다고 법률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틀렸고, 감봉이라는 거는 직무정지는 아니고 3개월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거니까 4번도 틀렸고, 답은 1번이죠. 자, 14번 IGR 모형인데 정부간 관계와 지방자치권인데, 라이트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관계에 주목하면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그렇다.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중첩권위형. 이게 라이트라면 엘칵이라는 학자는, 자, 대리인 모형이 뭐냐면 포괄권위형이에요. 또 파트너십, 분리권위형이 동반자형. 이건 대리인 모형이고요. 동반자 모형, 이건 대리인 모형이고, 중첩권위형이 교환 모형이에요. 분리형이라는 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렇게 분리해서 파트너십을 갖는 거고, 상호 독립적 관계. 포괄권위형은 완전히 종속관계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렇게 종속관계, 대리인 모형. 중첩권위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상호 의존 관계죠. 가장 바람직한 거는 중첩권위형. 그쵸? 엘칵의 모형 세 가지. 우리나라 자치조직권은 자치법에 따라 위임된 대통령에게 제약을 받는다? 그렇죠. 위임된 명령. 자, 사무유형 중에서 단체임 사무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방자치 단체 위임된 거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사무처리에 관여할 수 있죠.
기관의 임사무가 관여할 수 없는 거고 이게 틀렸죠.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가 단원별 백제할 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재정준칙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2025년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법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죠. 총액 계상, 이른바 총액예산 제도라든가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 운용계획 다 시행 중이고 요거 시행되어 있지 않죠. 2025년 예상이니까 1번이 틀렸죠. 16번 역시 정책 집행에 지금 문제 보시면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을 찾는 거니까 탑다운 하향적 집행이거든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첫 번째 인과이론, 타당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니까 맞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목표도 명확, 수단도 명확 맞죠. 3번은 정부 민간 프로에 의도하지 않은 여기 효과죠. 집행 과정의 효과니까 요거는 상향식 모형으로 봐야 되겠죠. 정답이죠.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인자들의 입장이나 절대행위도 쉽게 파악할 수 없지. 탑다운이니까 파악할 수 있는 게 상향이잖아. 여기 정책 집행 현장. 그래서 맞는 거 나머지 1, 2, 4번은 맞지만 3번은 옳지 않죠. 요거는 상향식 정책 결정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건 하향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요거죠. 하향과 상향. 자, 17번도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 일단 공무원 노조와 달리 공직협은 복수의 협의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 복수의 협의체가. 이거 틀렸고. 자, 그러니까 옳은 것을 찾으니까 역시 박스형 문제니까 틀렸고 얘는 맞다고 봐야죠.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그럼 니은만 보면 되겠네요. 휴직은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면서 직무단 일시적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맞죠? 임명권 직권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에 의한 청원휴직이 있다? 그렇다. 답이네요. 자, 공무원은 소청 임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되는 징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죠. 소청. 이러한 결정은 처분청을 계속하는 거지. 소청인은 계속되지 않고 만약에 이게 불법 부당하다 그러면 이 결정이 소송이 가능하잖아요. 소청은 행정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소청인 모두를 기속하진 않죠. 소청인은 기속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요거 틀렸고 기업과 디귿이 틀린 거죠. 답은 3번이고요. 요거 맞고 15기간 중에도 공무원에서 교육훈련 근무 성적이 나쁘면 면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니은과 리을이 맞죠. 18번 국가채무 문제인데 국가채무가 급증하기 때문에 나온 시사적인 문제고, 국가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는 국가에게 발생한 채권을 포함하며 그쵸 예산, 기금도 당연히 재정에 포함되잖아. 이때 재정은 예산 플러스 제가 기금이라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틀렸죠. 국고채권은 국채에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한 평형채가 있다고 했죠. 국가채무는 크게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고, 발행 주체에 따라 중앙이면 국채, 지방이면 지방채 다 맞는 지문이고 1번이 틀렸죠. 19번 이것도 법률 문제거든요. 법률 문제가 실제 많이 나왔죠. 이번에도 역시 법령을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백신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수탁기관은 관리 운영하고 보고해야 된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공짜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새로 제정됐잖아. 백신탁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디에 있죠? 백신탁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특강 때 강조했던 거고 맞고. 공개대상자 및 이행에 부여한 주식의 심사결정에 인사혁신처에 주식백 신탁위원회를 둔다? 그렇다. 4번에 보시면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 신탁회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하면 안 되죠. 이거는 사적 의견이니까 안 되고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거나 백신탁위원회에 맡기는 거죠. 요게 틀렸죠. 이런 지문들.
정답 4번이고요. 20번 역시 법률 문제, 재산 등록 문제고 제가 특강 때 말씀드렸지만 등록해야 할 재산이 국채, 공채, 회사채인 경우에는 당연히 액면가로 등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윤법에 규정돼 있어요. 자, 2번 혼인한 직계 비속인 소유한 재산은 등록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외가 쪽으로 뭐 외조부, 외조모, 그쵸? 직계 비속이니까 딸 얘기하는 거죠. 공직자는 등록이 된 날부터 3개월이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2개월입니다. 대학교 학장은 등록 의무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고 맞는 거는 1번밖에 없네요. 역시 법령 문제. 21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지방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력을 이번에 두는 규정이 신설됐죠. 광역 20명, 기초 15명.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 사무직, 이번에 의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거 바뀌었고 법률에 나와 있죠. 매년 2회죠. 이것도 횟수.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4회가 아니라. 법률에 나와 있고 겸직할 수 없습니다. 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할 수 있잖아요. 정답은 3번이죠. 자, 22번에 재정 투명성인데 트랜스페어런시죠. 재정에 관한 정보를 책에서 적시 공개하는 걸 말한다. 그렇죠. 2007년 IMF 재정 투명성 요약에 나와 있고 국가재정법은 공을 제한 일반 정부의 재정 통계를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근데 공공 부분을 제외하면 안 되죠. 공공 부분을 포함한 이렇게 규정돼 있죠. 역시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제도를 두고 있고 국민들에게 성과급을 주고 있죠. 성과금. 이 감시에 대한 성과금, 불법 지출을 감시하면은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맞죠? 23번 좀 까다로운 문제긴 한데 정부 신뢰 및 시민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려. 역시 빡센 문제니까 뭐 기업의 도덕성 확보나 일관성 유지라든가 정부 역량은 모두 정부 신뢰의 구성인자로 볼 수 있죠. 도덕성이나 일관성이나 역량. 맞죠? 큰 문제가 없는데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유형 중 신탁적 신뢰와 상호적 신뢰로 나눌 수 있는데 신탁적 신뢰가 우리 1번 문제에 주인 대리인의 신뢰관계가 신탁적 신뢰입니다. 그럼 보세요. 정부가 대칭이야? 아니죠. 정부가 대리인어 많으니까 비대칭적 관계예요. 비대칭적 관계. 이 상호적 신뢰가 바로 뮤추얼 트러스트가 대칭, 상호 간의 대칭적 신뢰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니은을 제끼고 기억이 맞으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디귿.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충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같은 것이 수의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탈핵 문제에 대한 수기민주주의를 시행했다고 말씀드렸죠. 공론조사.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기억과 디귿이 맞는 지문이니까 2번이죠. 24번에 지방재정 파트가 나왔습니다. 국가직 7급에. 자, 일단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는 일반 재원이죠. 일반 재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내국세 및 교육세 일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으로 볼 수 있고요.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신설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자, 요즘에 지역 상생 발생 기금을 하는데 지방 소비세 도입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간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니까 지역, 지방간이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거든요. 요 불균형을 해소하는 건데 광역과 기초간의 불균형은 아니죠. 지역 상생이니까. 중앙과 지방, 지역 간의 불균형 해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결이거든요. 4번이 틀렸고요.
좀 까다로운 문제였고, 역시 마지막 개념 문제인데, 정부 사령을 통해 업무 처리의 절차를 근무 계산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혁신, ICT 기반,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통치 기술을 기반하는 거니까 혼합현실은 요번에 뭐 현실과 어떤 미래, 가상현실을 혼합하는 거고, 믹스 리얼리티고, 업무 재설계는 요게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거니까 정답이죠. 줄이면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요게 업무 재설계의 정답이고, 정보자원 관리는 인포메이션 리소스 매니저 IRM이고, 그3의 플랫폼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SNS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답은 2번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25문제를 살펴봤는데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높았죠. 한 6, 7문제 정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직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반복했던 걸 계속 하시면서 지방직 때 좋은 결과 얻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을 담당하는 서현이었습니다.